네, 안녕하세요. 금일 2월 13일, 현재 시각 9시 12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체크해두시면 즐겨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 사장네 친구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네, 김 사장님 어서오세요. 롬님 어서오세요. 김 사장님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주식초보님 어서오세요. 기다림 비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추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아, 네. 제가 주말에 화살표 세팅 강의를 세 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네, 지금 상태가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목이 완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무리했나봐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잠시만요. 물 한 잔 좀 떠올게요. 네,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보 들어가죠. 오늘 지금 양 지수가 오늘 뭐 장 초반에 밀리면서 같이 빠지는 종목들이 좀 많았고요. 좀 조정 나온 종목들이 많았죠. 자, 전체적으로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 네, 어서도 오세요. YBM넷 잘하셨네요. 주식초보님. 이따 같이 봐보도록 하죠. 유한님 어서오세요. 몰빵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오전에 뭐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지수 따라서 빠진 종목들도 있고 뭐 그래요. 자, 봐보죠. 일단은 제이준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은요, 최근에 일봉에서 22평에서 빨간 화살표, 하락 화살표도 같이 떴지만 빨간 화살표 지지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19% 정도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날 캔들도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9.4%, 9.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제이준 코스메틱.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올라갔지만, 그래도 제이준 코스메틱이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제이준 코스메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9.4%, 뭐 장 초반에 1.8% 정도 갭을 띄었어요. 갭을 많이 안 띄었죠. 1.8%. 분봉을 매수 보시면요. 신호 발생. 제이준 코스메틱 분봉을 보시면, 자, 오늘 장 초반 보시면 장 초반에 갭을 1.8% 살짝 띄우면서 녹색 화살표가 같이 떴죠. 그래서 바로 장 초반 단타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도 한 5.8% 정도 올라갔죠. 5.8%. 그리고 나서 이게 분봉상 1파동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그 전날 분봉을 보면은 빨간 화살표, 하락 화살표 같이 뜨고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갭을 띄웠는데 그 갭 띄운 분봉 화살표가 이탈 안 하니까 추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 퍼센테이지만 해도 6%입니다. 6%.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분봉상 1파동이 되는 거예요. 1파가 나오게 되면 분봉상 또 눌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하락화살표, 빨강화살표입니다. 즉 1파의 눌림 자리, 분봉에서도 1파, 2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파의 눌림 자리에서 하락화살표, 빨강화살표 뜨고 녹색화살표 뜨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이 프로테이지가 7.7% 정도 나와요. 7.7%. 제이준 코스메틱은 오늘 단타로서 꽤 괜찮은 종목이었죠. 장 초반에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자리, 그 분봉 1파의 눌림목에서 다시 녹색 화살표 뜨고 7.7%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일봉에서도 제가 봤을 땐 제이준 코스메틱은 내일장에서도 9870, 9870원이 이탈 안 하면 내일장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거든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그래서 9870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내일. 아무튼 이 종목은 내일 장중에 분봉에서 다시 녹색 화살표가 뜬다라면 다시 올라갑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흥하이온 알체라도 같이 봐보죠. 제타로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 제이준 코스메틱이 올라갔었고, 제가 어저께 VIP 방송에서 일단은 최근에 좀 화살표 세팅 하신 초보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어저께 보면은 보통 제가 그 전날 좀 힘이 확실히 들어온 종목들을 그 다음날 단타로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VIP 방송에서는 보통 이제 아직 저점에서 이제 있는 종목들을 좀 드렸어요. 대주산업도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대주산업도 오늘 22평 어저께 VIP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ES큐브도 같이 봐보죠. 좀 이따가. 네. 대주산업도 보시면 어저께 VIP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22평에서 빨간화살 뜬 자리였죠. 즉 초보분들 자리. 그리고 쉽게 매매가 가능한 자리죠. 올라갈 자리는 초록라인 부근. 초록라인 뚫었다면 뭐 깜장라인까지 갔을 텐데 오늘 그래도 6.6% 정도 상승을 했어요. 6.6%.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주산업 아직 끝난 종목 아니에요. 대주산업도 내일 다시 화살표 뜨면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또는 22평 부근에 뺐다가 한번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대주산업. 대주산업이 올라갔고 또 봐보죠. 그리고 셀리버리 한인사료도 오늘 같이 드렸었는데 한인사료 똑같죠. 한인사료도 끝난 종목 아니에요. 한인사료도 내일 다시 화살표 뜨면 다시 올라가고요. 아니면 22평 뺐다가 다시 가거나 할 겁니다. 한인사료도 오늘 8.8% 올라갔어요. 제가 한인사료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봐봐요. 아침에 장 초반 종목들은 빠르게 대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수익 주면 팔고 목표는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제가 차트 올려드리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8시 55분에 그때 한인사료는 오늘 5,300원, 5,400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5,400원이에요. 오늘 고가가 그럼 5,300원이나 5,400원 근처에 오면 팔아야 돼요. 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력이 오늘 찍을 자리 부근에 왔기 때문에 거기는 저항받고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5,400원까지 가서 8.8%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빠져버리죠. 그렇지만 일봉을 봤을 때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에요. 내일장에서 다시 화살표 뜬다라면 다시 올라가고 음봉으로 밀린다라면 22평 찍고 다시 가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종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인사료는 장시작 5분 전에 5,400원 돌파 시도 말씀드렸는데 5,400원까지만 딱 찍고 빠졌어요. 그렇게 보시고 셀리버리 매도 신호 발생. 자, 셀리버리도 제가 장 초반에 이제 재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셀리버리 또 오늘 한 6.4% 올라갔어요. 6.4% 장중에 6.4% 정도 올라가면서 뭐 짧은 단타 수익을 줬죠. 그리고 오늘 지수 따라서 빠졌지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닌 게 있죠. 그것도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대주산업
1%, 셀리버리 2%, 대주산업 6%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셀리버리 3.8%, 이러면서 단타 수익을 줬었고, 나레나노텍 4%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솔트웨어를 얼마 전에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깜장 라인, 황금 라인까지 돌파 시도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솔트웨어라는 종목이 오늘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황금 라인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때 회원분이 물어보셨을 때 이 화살표를 보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일봉에서 제가 봤을 때 솔트웨어는 핑크 화살표 뜨고 초록 라인 뚫었죠. 그리고 또 초록 라인에서 빨간 화살표 뜨면서 추세가 밀리지 않고 초록 라인이 지켜주고 있었죠. 그럼 그 다음 올라갈 자리는 어디냐? 깜장 라인, 황금 라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그 황금 라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솔트웨어가 상한가 같습니다. 자, 저희 회원분들도 이 화살표를 보면서 충분히 이렇게 상한가에 가는 종목도 찾아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법대로, 화살표 매매 기법대로 초록 라인까지 매물 소화하고 거래량 들어왔고, 초록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어디다? 깜장 라인, 황금 라인 돌파 시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봉상 이 화살표 추세만 무너지지 않으면 세력들은 그 깜장 라인, 황금 라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황금 라인까지 도달하면서 솔트웨어는 상한가를 갔어요. 제넨바이오도 이따 같이 봐보죠. 차타로버님 오픈베이스도. 그래서 오늘 솔트웨어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봐보죠. 그래서 솔트웨어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제가 그 일요일날 제가 석유 관련주 이슈를 드렸을 거예요. 자, 봐봐요. 이때가 2월 10일 일요일 몇 시였지? 3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요거 띄워드렸거든요. 요거 뉴스. 일요일날도 이슈는 멈추지 않죠. 그게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예요. 일요일 오후 3시 11분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럼 이 종목들 차트를 봐보시면 흥구석유 22평 부근이었죠.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럼 대칭해서 다시 거래량이 들어올 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력들은요, 항상 힘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다시 또 그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을 줘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전에 화살표 자리, 거래량 터졌던 자리.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가 8.5%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잘 잡으셨었네. 김 사장님. 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다 같이 사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렇게 보시면 중앙에너비스도 목소리 상태가 안 좋죠. 죄송합니다.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한 9.3% 정도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잡아봐요, 여러분들. 이전에 여기서 빨간 화살표 뜨고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날 거래량치 조정 구라를 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들어올렸어요. 즉 힘이 들어왔죠. 근데 음봉으로 밀었는데 나가는 거래량은 없었어요. 즉 구라를 또 친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는 짧은 원캔들 구라, 여기는 좀 시간이 길었던 구라를 쳤죠. 그런 다음에 역시나 22평을 이탈 안 하니까 오늘 다시 들어올리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석유 관련주들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오늘 보시면 중앙에너비스는 9.3% 깜장 라인 저항 맞고 밀렸죠. 그리고 한국석유도 보시면은, 자, 봐봐요. 이전에 힘이 들어왔던 이 화살표 캔들이 여기에요. 그 자리 선을 그어보시면 대칭 자리, 반등 자리였죠. 오늘 보시면 화살표 뜨면서 오늘 한국석유는 18% 올라왔어요. 한국석유.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슈도 그렇고 그 현재 위치가 화살표 어떤 자리인지. 그럼 좀 빠른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석유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힘이 들어왔고 좀 한국석유가 강하게 올랐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경험권 분쟁 관련 이슈가 아직도 있었죠. SMCNC, 뭐 SM 라이프 디자인, 유니언 커뮤니티 뭐 등이었는데,
SMCNC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핑크 화살표 3분의 1과 이탈하는 그 다음날도 또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들은 이제 초보분들 자리는 아니에요. 또 역시나 사실 이런 자리들이 리스크는 있지만 좀 올라갈 때 좀 확실하게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일자 캔들에 핑크 화살표가 떠 있는 종목들 있죠. 그 다음날 분봉 화살표 단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이런 자리 쉽게 들어가긴 어렵죠. 근데 보시면 오늘 같은 날 지수가 밀리더라도 이런 애들은 올라가요. 특히 전일자 핑크 화살표 뜬 종목들 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갭을 4% 뛰었어요. 갭을 4% 뛰었지만 장중에 또 17%로 올라갔습니다. SMCNC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이죠. 얘네들이 아침에 띄워드렸던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 얘네랑 또 유니언 커뮤니티가 있어요. 유니언 커뮤니티 이렇게 SM 뭐 SMCNC 뭐 SM 라이프 디자인 뭐 이렇게. SM 라이프 디자인은 3분의 1가 깨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처박는 거예요. 근데 SMCNC는 올라가죠. 이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SMCNC는 그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했는데 뭐가 중요했냐면 갭을 띄웠죠. 같은 똑같은 이슈 관련 종목인데도 SMCNC는 3분의 1 값을 이탈 아니하고 갭을 띄웠어요. 그럼 얘는 간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SM 라이프 디자인은 그 3분의 1 값을 오늘 깨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밑으로 쳐박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초보분들이 특히나 대응이 잘 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초보분들이 좀 화살표 세팅을 많이 하셔서 저는 좀 안정적인 뭐 한인사료라든지 아니면 뭐 대주산업 또는 제이준 코스메틱 좀 이런 아직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드렸어요. 오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손절이 안 돼 버리면요 바로 그냥 뭐 10%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조건은 이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하면 돼요. 이 이탈하니까 처박아 버리죠. 근데 SMCNC는 그 3분의 1 값 이탈하러 갭을 띄우니까 가버리죠. 4% 갭을 띄우고 17%를 급등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좀 빠르게 승부를 보면서 확실히 손절을 잡고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자리 해도 되죠. 그게 안 된다라면 오늘 제가 오전에 드렸던 그런 초보분들 자리에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오늘 뭐 철강 이슈도 있었어요. 그 플라스틱 유리도 미국산만 써라. 씨름 커지는 한 기업, 이 바이든에 대해서 휴스틸 뭐 하이스틸 뭐 이런 애들. 휴스틸도 보시면 휴스틸 매수 신호 발생. 휴스틸도 보시면 전일자에 이제 화살표가 많이 떴었죠. 보시면은 휴스틸 뭐 하이스틸 뭐 철강 이슈였는데 휴스틸을 보시면 그 전일자에 화살표가 다 떴어요. 근데 그 3분의 1가 이탈 안 하고 오늘 갭을 띄우니까 14%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요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자 보시면 일봉을 보셨을 때 일봉상 핑크 화살표라든지 이렇게 거래량 많이 들어온 캔들의 화살표가 떠 있더라면 그 다음날 무조건 단타가 돼요. 근데 그 3분의 1 값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것만 지키면 빠르게 수익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승부사님도 잘하셨던 게 좀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확실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화살표 매매 기법을 거의 뭐 자기 걸로 확실히 터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진입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진입하시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들어갔어요. 예전에 승부사님은. 내가 만약 그분이 투자금 3천 정도였거든요. 그냥 3천 몰빵을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수익 먹고 나와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기간 대비 수익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은 내가 확신이 쓰지 않는 상태에서 몰빵 절대 못 하거든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승부사님은 어느 정도 화살표 패턴에 대해서 이미 익히셨고 그때 한 2달 뒤부터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2달 뒤부터 굉장히 잘하시면서 확신이 쓰면은 비중 몰빵해 버렸어요. 승부사님은.
3천. 그리고 나중에는 더 확신이 드시니까 신용 미수도 썼어요. 투자금이 3천이다 보니까 신용 미수도 쓰면서 수익을 계속 이끌어 나갔어요. 근데 사실 신용 미수까지 쓰면서 몰빵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용 미수를 쓰는 것과 내가 실력과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신용 미수를 쓰면서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근데 그분은 본인이 이제 매매 기법을 터득했고 그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대비 수익이 컸던 거예요. 그분이 한 7개월 만에 거의 17억 정도 수익을 보셨거든요. 7개월? 7개월, 8개월이 있었나?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확실한 자리에서 비중을 확실하게 태워서 빠른 수익을 본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해서 상승이 나왔고, 오늘 나래 나노텍도 좀 올라갔어요. 나래 나노텍. 나로 나노텍도 오늘 5.6% 정도 올라갔는데 딱 깜짝 라인 저항 맞고 밀렸죠. 여기를 돌파했다면 더 갔을 텐데 깜짝 라인 저항 맞고 밀렸고, 솔트웨어가 오늘 가장 강력했어요. 솔트웨어 19% 상승하면서 황금 라인 부근 근접인데 황금 라인까지 도달하면서 상한가 마무리 해버렸죠. 보시고, 그리고 오늘 김 사장님이 화성밸브 잘하셨어요. 화성밸브 화성밸브도 보시면요, 뭐가 좋았었냐면 이 핑크 화살표 거래량 캔들이 좋았던 거예요. 요거 있죠. 최근에 22평에서 빨간 화살표 뜨고 노란 화살표 떴는데 한번 급등 나왔죠. 거래량 들어왔죠. 그랬는데 이 3분의 1 값을 깨트리니까 어떻게 돼요? 밀리죠. 어디까지? 이 핑크 화살표 캔들의 중심값.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 핑크 화살표 캔들의 3분의 1 값을 지켜준다라면은 그 다음날이든 그 다음날이든 급등을 시켜요. 근데 그 3분의 1 값을 깨트린다. 그럼 어디까지 빠진다? 이 캔들의 중심값.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는 그 중심값 반등 나올 자리였어요. 그거를 보고 김 사장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잘하셨네요. 화성밸브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화성밸브가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 화성밸브가 오늘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바로 일봉의 정고 부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말씀드린 여기 6,200원, 6,300원 여기 돌파 시도할 거라고. 그런데 딱 그 부분까지 갔죠. 오늘 6,410원까지 갔네. 그죠? 일봉 정고. 왜냐면 이전 거래량 터졌던 고점 부근이 다시 저항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 오면 팔아야 돼요. 왜? 그 자리를 물론 돌파할 수도 있지만 돌파할 확률은 20에서 30%예요. 맞고 떨어질 확률이 70에서 80%예요. 그러면 항상 저는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팔아버립니다. 네, 내가 생각한 자리 왔으니까 아쉬움 없이 팔아버리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안 팔았다면 오늘 어떻게 되나요? 꼬리 달고 쭉 빠져버려요. 그럼 다시 원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성밸브가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 장중에 이제 물어보셨었는데 김 사장님이 잘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 6,100원, 6,300 라인, 그죠? 좀 더 저는 좀 짧게 잡아요. 왜냐면 세력들이 그 자리까지 안 치고 올리고 그 밑에서 꼬리 달고 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수익 보는 게 최우선이니까 살짝 밑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라인까지 갔고요. 잘하셨어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녹색 화살표 뜨고 2번 먹을 자리가 있었죠. 그 매도 잘하신 거예요. 수익 다 뺏어갔죠. 꼬리 달고 빠져서. 제이준 코스메틱이 분봉 화살표 뜨고 또 단타 수익을 줬었고, 비트나인 잘하셨네요. 그 승규님 비트나인 잘하셨네요.
비트9. 이거 잘하셨어요. 자, 승규님, 비트9이 오늘 왜 올라갔을까요? 네, 바로 핑크 화살표 캔들의 중심값이에요. 그쵸? 그 자리 오니까 금요일 달도 급점 9.7%가 올라갔고요. 오늘도 8%가 올라갔어요. 자, 봐봐요. 제가 오늘은 오전에 일부러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 좀 초보분들이 좀 쉽게 대응할 만한 종목들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내가 손절컷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좀 더 확실한, 좀 더 큰 수익이 빠르게 발생이 돼요. 근데 리스크는 좀 안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런 22평 자리에서는 찔끔찔끔 오르다가 이제 가고 급등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는요 좀 확실하게 힘이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비트9 보면 오늘 그냥 8% 올라가 버리죠. 그 자리가 바로 핑크 화살표의 중심값 지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봐봐요. 핑크 화살표가 뜨고 그 다음날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하니까 그 다음날도 6% 올랐어요. 그쵸? 근데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면서 3분의 1 값을 깨버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빼나요? 중심값이죠. 근데 그 중심값을 지켜주니까 그 다음날 9.7%, 오늘도 8%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평 부분과 이미 한 차례 올라온 부분에서 거래량 터진 부분에서 차이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좀 이런 부분은 물리더라도 버티면 가는 거고, 이런 부분은 물리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하지만 빠른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해야 돼요. 나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이더라도 나는 손절을 잡고 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칼같이 손절을 잡고 할 수 있다. 이런 자리가 하시기 좋고요. 나는 좀 손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초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22평 부분에서 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좀 수익을 나는 게 좋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22평 부분에서 화살표 뜨는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규님 잘하셨어요. 그 비트나인 오늘 또 이슈도 있었어요.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VI가 걸렸습니다. 잘하셨고, 오늘 안 팔았으면 또 꼬리 달고 빠지죠. 왜냐면 비트나인도 자, 봐봐요. 1번 정고점 오니까 그 자리가 다시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돌파할 확률은 20에서 30%, 맞고 떨어질 확률이 70에서 80%예요. 그러면 1번 정고점 부근 오면 그냥 파는 게 속 편하겠죠. 그쵸? 저는 약간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혹시 여기 뚫고 더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그냥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 이 종목을 수익 먹었으니까 아쉬워하지 않죠. 근데 내가 수익 중인 상태에서 꼬리 달고 빠졌을 때 이게 더 열받는 거거든요, 사실. 잘하셨고, 그렇게 해서 대충 장이 마감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좀 빠르게 단기로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면은 리스크를 좀 감소하더라도 핑크 화살표 캔들 부근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22평 부근에서 화살표 뜨는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물리더라도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비중만 안 크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채팅창 보고 정리하도록 하죠. 흥하에온이랑 알체라 봐보죠. 흥하에온, 알체라, YBEMnet 봐보죠. YBEMnet. 매도 신호 발생. 자, YBEMnet도요. 일단은 저점에서 추천드리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첫 윗꼬리 음봉의 황금 화살표 22평. 요거 보고 이제 추천드린 종목이었거든요. 초보분들을 위해서. 근데 시간은 걸리더라도 한번 급등 나오고, 깜짝 라인 매물 소화.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오죠. 또 빨간 화살표 뜨고 한번 또 급등 나오고, 또 옆으로 기다가 또 빨간 화살표 또 급등 나오면서 황금 라인까지 찍었죠. 자, 그럼 이 핑크 화살표의 3분의 1 값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 자리만 이탈 안 하면 계속해서 위로 상승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5% 정도 올라갔어요. 5.1%. 그래서 이 핀 컨셉이 3분의 1 값을 깨트리면 안 돼요. 안 깨지면 또 올라가요. 그리고 Y밴드에서는 여기 황금 라인 뚫어버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뚫지는 못하고 있는데 돌파해주면 좋아요. 아직 돌파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일봉 추세는 살아있고요. 이 핀 컨셉이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하면 아직은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흥하이온 알체라 매수 신호 발생. 흥하이온 괜찮아요. 오늘 좀 올랐네요. 4.8%. 그죠? 그때도 방송에서 누가 물어보셨었는데 오늘 찔끔 올랐네요. 자, 흥하이온은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1,400원에서 한 1,700원 박스, 그리고 저점 박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초록 라인 돌파 시도, 초록 라인 돌파하면은 깜장 라인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흥하이온은 괜찮아요. 요 화살표 컷 잡고 가시면 돼요. 그때 물어보셨었는데 오늘 좀 올라갔었네요. 괜찮습니다. 알체라 봐보죠. 매수 신호 발생. 알체라도 오늘 보시면 오늘 11% 정도 올라갔었는데 밑에 22평이 있었죠. 즉 반등 나올 자리였죠. 22평. 근데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알체라를 추천드렸던 게 이때거든요. 이 초록 라인 뚫을 때. 그러니까 첫 핑크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알체라 첫 번째 핑크 뜬 거 보고 핑크 화살표 떴는데 거래량이 터졌죠. 네. 근데 초록 라인은 뚫었죠. 제가 요거 깜장 라인 가겠네요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깜장 라인 분까지 26% 올라갔어요. 알체라가. 그죠? 근데 알체라가 AI 관련 이슈로 엮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핑크 화살표 3분의 1 값을 또 지켜줬었고 그리고 추가 상승도 했었죠. 현재 위치에서는 22평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22평이 지지 라인이고 일단은 여기 14,000 부근이 저항이에요. 근데 오늘 13,610원까지는 갔었네요. 그죠?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분봉을 봐야겠죠. 종가 부근의 분봉이 좀 밀리긴 했네요. 그죠? 마지막까지 분봉 화살표 뜨고 상승했는데 분봉 추세가 밀리면서 빠졌는데요. 저라면은 12,800 수익커 잡고 갈 것 같아요. 12,800. 저라면 12,800원 이탈하면 2절 컷 하고요. 이탈 안 하면 내일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12,800. 또 봐보죠. ES 큐브 차트 좋아 보여요. ES 큐브. ES 큐브 괜찮네요. 일봉 박스고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주봉에서도 반등 나올 자리예요. 월봉도 그렇고 최근 일봉으로도 괜찮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22평 밑골이 지지해주고 있죠. 여기 황금 라인만 뚫어버리면은 다시 이전 고점 있죠. 거기까지 가요. 5,400원, 5,500원. 괜찮아요. 이탈만 안 하면 돼요. 이탈하면 한번 뺐다 쌍바닥 찍고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22평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거기만 이탈 안 하면 일봉 정고점 돌파 시도가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상승 여력이 있죠. 맞아요. 오픈 베이스 눌림목 같은데, 자, 오픈 베이스도 그때 제가 그 당일날 추천드렸는데 그날 상한가 갔죠. 오픈 베이스가 그때 언제였더라? 목요일날. 아, 그치. 목요일날. 목요일인가? 아, 요때구나, 요때.
AI 챗봇 이슈. AI 챗봇 이슈. 목요일날 추천드렸구나. 아침에 이거 8시 51분에. 그때 목요일날 아침에 8시 51분에 추천드렸는데 그날 상한가 갔어요. 오픈베이스가.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는 오전 이슈가 있었어요. 오전 이슈가 있었는데 챗봇 이슈가 있었죠. 근데 또 안철수 이슈도 있었어. 그러니까 더블 이슈인 거야. 오픈베이스가. 근데 그 전날에 빨간 화살표도 떠 있었어. 그리고 22평이야. 초보분들이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장기평 위에 22평이니까. 장기평 부근에 22평과 골든크로스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추천드렸는데 8시 51분에 또 그날 상한가 갔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상한가 갔다가 자 봐봐요 여러분들. 그 상한가 간 캔들의 3분의 1값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쳐박죠. 그 3분의 1값 깨지니까 어떻게 되죠? 중심가까지 쳐박았죠. 내일이 중요해요. 오픈베이스는. 종가 분봉을 봐보면 분봉을 살리려고 했네요. 3,800. 내일장에서 3,800 이탈 안 하고 양봉 돌리면 내일 반등 나오고요. 혹시라도 3,800원 이탈하면은요 한 번 더 빠져요. 왜냐면 이 장대야몬 캔들이 3분의 1 값이 깨지면요 중심가까지 빠지는 거고요. 이 중심가 부근에서 내일 반등이 못 나오면 한 번 더 빠져요. 그래서 내일 확실히 양봉 돌리고 화살표 떠야지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3,800원 이탈 안 하면 내일 반등 나와요. 3,800원 이탈하면 밑에 더 빠집니다. 근데 오늘 종가 분봉은 괜찮았어. 종가 분봉을 보시면 분봉을 되돌리고 마무리했죠. 3,800. 3,800 지지하면서 마무리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어디까지 봤지? 오픈베이스. 제넨바이오도 비슷해요. 차트?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도 물론 오늘 장중에 3% 상승하다가 밀리긴 했지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초록 라인 밑에 있죠. 초록 라인 지지해주면 다시 반등 가능하거든요. 제넨바이오. 그러니까 내일 양봉 돌리거나 화살표 뜨면 다시 매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그래도 한 3% 정도 상승했었죠. 오늘 장중에. 비슷해요. 맞아요. 그쵸.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사실 내가 오늘 어떤 종목 들어갔는데 사실 3% 5%만 수익 먹어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 3% 5% 수익이면 잘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오늘 1,000만원 들어갔는데 3% 5% 수익이 났어. 그럼 30만원 50만원 먹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3% 5% 그것만 먹을 수도 있으면 뭐 좋은 분들도 있지만 더 욕심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더 가도 아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쉬워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 욕심이에요. K카 매수 신호 발생. K카 오늘 괜찮았어요. K카 이 끝난 종목 아니에요. K카 박스권 초록 라인 돌파 시도. 그래서 15,000원 16,000원 돌파 시도 할 수 있어요. K카 살아있습니다. 15,000원 16,000원 돌파 시도. 가온칩스 블루콤 MD스테크 가온칩스 오늘 괜찮았네요. 가온칩스 오늘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 핑크 화살표 기준점을 보셔야 돼요. 이 핑크 화살표 거래량 들어온 캔들 있죠. 그 캔들의 3분의 1 값 지켜줬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도 상승, 그 다음날도 상승을 했었죠. 근데 그 3분의 1 값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핑크 화살표의 중심가까지 빠졌었죠. 즉 금요일날. 그럼 중심값짜리 밑꼬리를 지지해주면 그 다음날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쵸? 그 다음날 화살표가 뜨면 그래서 가원칩스는 그 핑크 화살표의 중심값 지켜주고 오늘 화살표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반등 나왔던 거예요. 몇 프로?
17%.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항상 이 3분의 1 값 그리고 중심값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줘야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위치에서는 가온치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오늘 캔들의 3분의 1 값. 거기 이탈 안 하면 내일 다시 상승. 거기 이탈하면 다시 조정. 블루콤. 가온칩스도 오늘 이슈가 있었을걸? 이게? 내가 올려드렸을걸? 여기 올려드렸네. 가온칩스. 아침에 올려드렸잖아요. 삼성 SK도 AI의 눈독, 반도체 침체 뒤집을 게임 체인저. 칩스 엔비디아, NCN,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얘네들 어떻게 됐나 볼까요? 가온칩스 17% 올라갔고, 칩스 엔비디아, 매수 신호 발생. 칩스 엔비디아 4.4% 올라갔고, NCN 2.3% 올라갔고, NCN은 아직도 추세가 좋네. 또 뭐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 같네. 그쵸?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슈 안에 있었던 거예요. SK, 삼성 SK도 AI 눈독. 최근에 AI가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반도체 침체 뒤집을 게임 체인저. 그 관련주로 칩스 엔비디아, NCN,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미친듯이 갔네요. 화살표도 좋았구나. 22편 바로 밑에 있었고. 그리고 중요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VIP 방송 가가지고 요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왜 얘가 강하게 갔는지 공개 방송에서는 안 되고 VIP 방송 가서 말씀드릴게요. 왜 강하게 갔나 했네. Y 더 플랜이 그 단일가 풀리면 올라가요. 단일가 풀리면 상승합니다. 블루콤 오늘 밑꼬리 달고 지지해줬을걸? Y 더 플랜이지. 네. 단일가 풀리면 올라가요. 매수 신호 발생. 블루콤 오늘도 7.6% 올라갔네요. 그쵸? 초록 라인 지지죠? 그 자리만 지지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는 블루콤은 여기 이탈하면 안 되겠죠. 초록 라인 여기 5260원? 거기 이탈하면 또 올라가요. 아이스크림 에듀 아직 끝난 종목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에듀도 제가 이때 이거 윗꼬리 연봉 매집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Y뱀넷 같이 말씀드렸었고, 근데 Y뱀넷도 그때 윗꼬리 연봉에 매집봉 캔들 거래량 들었었죠. 그때부터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요 윗꼬리 연봉에 핑크 화살표 요거 거래량 들어온 것도 매집봉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우상향했었죠. 현재 위치에서 22평만 이탈 안 하면 돼요. 22평 이탈 안 하면 여기 황금 라인 뚜루러 갈 거예요. 6,000원. 네, 아직 끝난 종목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채팅창 다 봐드렸죠? 그래서 항상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 안에서 오늘 오전 이슈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최근에 이슈가 어떤 종목들이 됐었는지, 최근에 핑크 화살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수익을 좀 빠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10시 10분 방송 이어갈게요. 주말에 화살표 세팅 강의를 3팀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너무 맛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10시 10분에 방송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